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지난 57회에 이어 아시아 TMI 태국편 2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한유석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아시아 TMI 태국편 1부에서 태국의 반정부 시위 상황을 살펴봤다면 2부에서는 한유석 선생님의 전공 분야,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죠. 태국의 난민, 이주민, 소수종족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이 얘기는 진짜 어디서 듣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여서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한유석 선생님 태국이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랑 국경 맞닿아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김영중 선생님은 또 말레이시아 전공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국가들마다의 다 경계선쯤에는 아마도 종족 이야기와 난민 이야기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는 이 태국이란 나라에서 선생님이 특별히 태국 북부 소수 종족 난민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오셨는데요. 청취자들께 지금 태국 북부에 있는, 아니면 전반적으로 또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태국 북부에 있는 난민 현황, 상황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청취자들이 시작할 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제가 태국에서 좀 어떻게 살았나, 어디에 살았나를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인류학자의 이 축복인 것 같아요. 인류학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 같은데, 제가 제일 처음에 태국에 갔을 때 태국 동북부 지방 이산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산 지역에서 처음에 살았고요. 여기는 타이족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형제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따이족의 TAI 쓰는 따이족의 한 서브그룹이 타이고요. 네. 하나가 라오족인 건데, 이 라오족이 이산 지방에 이제 같은 라오족과 같은 종족이라고 라오랑 하거든요. 국경이겠네요. 예, 라오스하고. 네, 라오스랑. 그래서 이제 동북부 지역에 가면 실제로 이산어를 쓰는데 이 이산어가 라오스어하고 똑같아요. 태국어가 아닌 라오스어랑 타이어가 아닌. 그래서 거기 7개월을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살았냐면 말레이시아 국경 3개도 있잖아요. 그 분쟁이 발생하는 빠딴이라는 거기서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무슬림의 주요 세력들이 다 있는 도시예요. 여기에 제가 2년을 또 살았어요. 되게 오래 사셨네요. 그 여행 자제 시기 아니었나요? 여행을 항상 자제였죠. 거기 그 지역은 네, 위험한 지역이에요.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2005년에 이제 딱바이 사건이라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유혈 사태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80명 정도가 죽고 굉장히 많은 1,500명 뭐 그 정도의 우리 시민들이 2,000명 넘게 죽었어요. 예. 5, 6년 기간 동안에 태국 그렇게 남부 유혈 상태로 위험한 데 계신 2,000명 거예요? 넘게 죽었죠. 이게 저는 테러의 일상화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그 일상화되면서 이 바리케이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딱 그 지역을 가면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거든요. 네. 통제가 시작되고, 근데 그게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별로 인지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저쪽 지역에서 터졌다는데 시내는 괜찮아 뭐 이런. 바로 내 앞에서 터지지 않으면 그냥 네, 무서운 거죠. 코로나의 일상화도 아니고 테러의 일상. 네. 거기에서 살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말레이 종족 계열이 있거든요. 네. 예, 이쪽 사람들의 또 문화를 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갔냐면 메소시라고 태국 미얀마 국경지대에 난민촌이 있는 멜라 캠프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메소 바로 위인데 멜라 캠프는 그 지역에서 또 한 1년 정도 살았어요. 지금 지도로 보면은 다 이렇게 오른쪽, 도신 거 아니에요? 네, 오른쪽, 남쪽, 서쪽. 네. 그리고 제가 사실 박사 논문 필드웍은 또 치앙마이에서 했어요. 치앙마이 제일 북부거든요. 태국 미얀마 국경이 있는 그 프론티어가 있는 그 도시들 중에 제일 큰 지역이 이제 치앙마이고, 그 옆에 이제 국경이 그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게 그 치앙라이고요. 오른쪽으로
왼쪽이 매형선이거든요. 매형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딱이 나와요. 딱이라는 이 딱의 한 도시가 메소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깐짜나부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일대에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 도시인 치앙마이와 메소세 좀 어쩌다 보니까 살게 돼서 치앙마이, 치앙라이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여행객들 많이 가고 있죠 요즘에는. 많이 가죠. 요즘은 못 가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못 가죠. 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그렇게 이제 좀 변경지대에 정치적 변경이기도 하고 지리적 변경이기도 한데 그런 타자들, 그러니까 태국 내의 오래된 타자들이죠. 말레이 무슬림이랄지 아니면 그 이산, 그 뭐 내부 식민지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이산 지역을. 내부 식민지. 예. 그리고 이 산악지대에 고산지대에 고산족들 우리가 보통 힐 트라이브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서 이게 타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중앙중심적, 그러니까 근대를 경험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떨까를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근대를 경험했고 지금 현재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태국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관심을 가지게 돼서 그 박사 논문도 이제 그런 주제를 선택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앙이랑 좀 떨어져 있고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셨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동서남북으로 다 그러게요. 타자들이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선생님.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북경이 아니라 북부 지역 이게 있어서 그 현 상황, 그러니까 난민만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난민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이주민, 소수종족, 그다음에 무국적자 또 있어요. 불법 이민자. 이주민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원주민이라는 개념도 쓰지 않나요? 원주민보다는 고산족 개념을 고산족. 많이 써요. 고산족. 태국 사회에서는. 네, 요 소수종족?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어떤지 예. 짧게 설명해 주시면. 일단 그 이주민 숫자로만 좀 한정해서 봤을 때 네. 태국 사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미얀마 이주민 인구가 한 250만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많네요. 엄청나죠. 네. 음. 아주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근데 이제 학자들은 최소 400만 이상일 거다. 서울 시민의 반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죠? 예를 들어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가 가실 건데 메소시라는 그 도시에 지역에. 그 도시에 사는 태국 인구가 11만 정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미얀마 이주 노동자 혹은 난민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숫자가 22만이에요. 2배요. 자, 등록자만. 예. 그 도시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등록 얘기만 한 거잖아요. 네. 미등록된 사람들은 최소 2배가 더 넘을 거라고 최소. 왜 최소라고 하냐면 바로 국경지대의 특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간헐적 사람. 노동자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는 네. 사람들. 농번기 왔다가 일 끝나면 가고. 네. 그래서 일단 태국 인구의 최소한 4배 정도, 최소한 2배고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 4배 5배의 인구가 그 지역에 사는 거잖아요. 이런 공간이 한국에는 없잖아요. 없죠, 우리는. 그래서 미얀마 인구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걸 이제 미얀마 정부에서는 송금 경제가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 보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놔두는 거죠. 네. 태국은 당연히 값싼 노동력들이 들어오니까 환영하는 거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 한정지어서 봤을 때. 네, 미얀마 그 고기 지역 메소세 있는 예로만 딱 들어도. 근데 이제 거기서 방금 그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무국적자냐 아니면 오래된 고산족이냐 난민이냐가 점점 여기서 무의미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건너올 때 2000년도 이후에 이제 경제적 이주에 의한 그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신분증을 주잖아요. 네. 이걸 전부 다 또 막
바꿔줘요. 더 오래 살 수 있게. 그 브로커가 해주는 건가요? 예, 아니면 정부가 아니나? 정부가 주죠. 정부가 주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신분증 얘기 조금 이따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예를 들어 카렌족이면 카렌족이거든요. 근데 미얀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인 거죠. 네. 근데 이주 노동자인데 이주 노동자였다가 그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난민촌에 가요. 그럼 난민이 되는 거예요. 또 UNHCR에서 발급하는 난민증을 또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소수종족이 다시 되는 거네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5가지의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5가지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분들을 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타자들이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저는 선생님 거 얘기를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많잖아요. 고산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데 다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이제 타자로 딱 정해서 저희가 이제 부르면 되겠네요. 미얀마 출신 뭐 이렇게 할까요? 미얀마 출신.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타자성이 유지가 되는 거로 보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그 차별의 기제들이 또 이제 생겨나죠 거기서. 뭐 차별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법적인 제도의 보호 같은 거는 못 받을 것 같고요. 시민권을 가지면 훨씬 더 좀 나아져요. 법적으로는 권리가 많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미얀마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제임스 스캇이라는 학자는 조미아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국가로부터 자꾸 이제 도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산으로 숨어들고. 근데 이걸 태국 학자들은 그거는 미얀마의 상황이다. 반대로. 네, 왜냐하면 태국은 고산족이고 혹은 미얀마 출신의 이주 노동자나 그러니까 소수종족으로 분류되는 이런 사람들은 태국에서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 하니까. 반대로. 완전 반대 상황처럼.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 정권이냐 아니면 약간의 민주주의를 포장했던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체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그러네요. 그 말 있잖아요, 선생님. 서 있는 데가 달라지면 보는 게 달라진다고. 맞아요. 딱 그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쓰신 논문 중에 좋은 난민, 나쁜 난민이라는 걸 쓰신 글이 있거든요. 되게 흥미롭게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아시아파 청취자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태국의 난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난민, 나쁜 난민 뭔가요, 선생님? 네, 제가 올해 1월에 아마 나온 논문인 건데요. 따끈따끈. 쓴 거는 조금 쓴지는 좀 됐는데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게재가 됐는데 그 논문의 내용은 뭐 사실은 인류학적 연구라기에는 비교문화 연구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에 있었던 사건들 가지고 제가 좀 썼는데요. 그때 프랑스의 그 스파이더맨, 파리의 스파이더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아이를 구해서 바로 그 프랑스 대통령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마크롱 대통령이 바로 불러서 명예 시민권을 주고, 그러니까 시민권을 준 거죠. 그리고 바로 직업도 구해주고 이런 케이스였어요.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였죠. 불법 이주 노동자. 그렇게 왔는데 그 2018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또 이때 태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소식을 듣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가보진 못했어요. 동굴 소년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제 메소드에 있다가 치앙라이로 바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출입을 금지시키니까 저는 그 근처 이제 시내 쪽에서 병원 뭐 이런 데 앞에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동굴 소년들 중에 4명이 선생님 포함해서 그 소위 말하는 무국적자들이었어요. 학생 3명과. 근데 이 친구들한테 또 국적을 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1960년대 일본 자이니치 사례, 그러니까 제1교포 이진우 씨라는 그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결정이 났더라고요. 결국은 미얀마 그 이주 노동자 2명한테 어떻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씌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판결은 이 친구들이 한 짓이다. 그러니까 영국인 배낭여행객 2명 커플을 여성을 강간하고 이 커플을 죽이는 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태국에서 예, 네. 예, 태국의 한 섬에서 네. 거기서 이제 그 말도 안 통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용의자로 지목된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푸야이 문화의 푸야이 그러니까 어른. 마을의 촌장 같은 분이죠. 그 자녀하고 그 동생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 이 둘이 지목이 됐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다음 날. 그리고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 2명이 근데 여기서 너무 석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DNA가 갑자기 사라지고 샘플이 이런 막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이걸 당시에 이제 프라얏 총리는 또 그 프라얏 정권에서 또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악으로서의 타자라는 개념을 좀 만들어내서 예,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걸 좀 보면서 제가 사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태국의 미얀마 타자들이 뭐 무국적자도 있고 난민도 있고 이주민도 있고 소수종족 고산족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스테이터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딱 하나로 나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일상에서 좀 많이 나눠지는 걸 보면서 좋은 난민 나쁜 난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난민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랑스인을 구한 아프리카 출신의 불법 이민자는 좋은 난민. 예. 그다음에 또 그 동굴 소년을 이끌었던 코치님과 동굴 축구단에 있던 학생들은 좋은 난민. 예. 그렇죠. 그래서 자격을 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뒤에 말하신 자이니치 우리 이진우 씨는 억울하게 이제 똑같이 누명을 써서 누명을 써서 살인 누명을 쓰고 죽었는데 그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커뮤니티 안에서는 배타를 받았고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지목받아서 죽은 케이스 태국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나타난 거고 그래서 좋은 난민은 받아들이고 나쁜 난민은 안 받아들이고 그런 중간에 내용이 있잖아요. 없다는 게 문제죠 사실. 네네 그거는 네. 없고 인식의 틀에서는 좋냐 나쁘냐를 가지고 현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그 타자들이 있는데 네. 이게 딱 좋냐 나쁘냐 그러니까 더 굿이냐 더 배드냐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제 기획 의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논문 쓸 때. 그래서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타이다움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 된다. 네, 뭐 네. 근데 여튼 그런 다움 같은 타이다움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좋은 난민을 부여하는 그런 얘기를 써주셔서 우리도 다시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네. 네. 우리도 전반적으로 동화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네. 선생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되게 더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태국도 뭐 그래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건 우리나라랑은 규모도 너무 다르고 난민의 그 뭐랄까 각양각색의 그 구성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 대응도 좀 다를 것 같은데 태국 정부가 난민 정책이나 아니면 난민 통치 방법이라고 하죠. 되게 오래됐으니까 어떻게 다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태국 정부가 난민이라는 그러니까 그 난민 지회 협약에 의한 그 난민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반응이죠. 그러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미얀마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또 국제사회 인권이나 이런 인권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또 서구의 비판들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방관하는 태도로 그 계속 지금까지 유지해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난민 학교를 짓는다 하고 이런 건 다 오케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좋은 난민 나쁜 난민에서 제가 이제 각주에다가 그렇게 쓰는데 여기서 난민은 난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태국 사회의 미얀마 타자들, 그러니까 무국적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겠다. 네. 그런 용어가 없으니까 좀 캐주얼하게 난민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한번 써보겠다 한 건데
예,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살짝 발생하는 건데 통치의 전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태국 사회가 타자들을 받아들이고 타자들을 뭐 훈육하고 수용해 나가는 그 통치의 전략이 있는데 제가 주목했던 건 주로 이제 태국 학자들이 주목한 거는 그거였어요. 그 아이디 카드의 색깔을 가지고 그 이제 색깔의 정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얘기 조금 더 풀면은 태국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신분증이죠. 네. 이걸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가 제일 앞자리가 네.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고요. 6번이 있고 7번이 있고 8번이 있어요. 네. 그리고 0번이 있고 00번이 있어요. 되게 많네요. 네. 앞자리가. 1번에서 5번까지는 그 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 네. 그리고 6번은 뭐냐? 네. 이게 꼭 고산족만 하는 건 아니고 외국인도 포함되는 건데 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어느 특정 시기에 거주 등록이 된 타이 시민권이 없는 그런 타자들. 오래된 사람. 예, 주로 고산족이겠죠. 네. 그게 6번이고요. 그리고 7번은 그 고산족의 자녀로서 태국 출생이 확인된 자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 7번증을 가진 사람들은 성년이 됐을 때 태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어요. 아, 네. 여기서 태어났으니까라고 네. 가는 거군요. 사실 태국은 명확한 속지주의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일종의 속인주의적인 것도 같이 음. 결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7번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8번증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8번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7번증을 가진 자녀들이 나중에. 그러면 8번증은 아까 1번에서 5번은 5번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어. 1번에서 5번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아, 빈정상하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8번은 또 뭐냐? 응. 태국 시민하고 태국 시민에 준하는 그런 준시민이라고요? 예, 준시민? 준시민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 거의 똑같은. 근데 제약이 있어요. 뭐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요. 뭐 큰 제약 아니야? 그거?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식 성원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1번에서 5번하고 8번증은요. 색깔이 블루 계열이에요. 푸른 빛을 띄어요. 나머지는요? 그리고 6번, 7번하고 그다음에 0번하고 00번이 남았죠. 네. 0번하고 00번이 되게 재밌어요. 그 아이디 카드의 이름이 뭐예요? 등록되지 않은 자의 등록증이에요. 이게 뭐지? 등록되지 않은 자의 등록증은? 이게 왜 만들어지냐면 자꾸 이렇게 미륵국 하는 그 불법으로 들어오는 그 불법 월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네. 그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노동할 수 있게. 왜냐하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만들어낸 새로운 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0번증을 가지면 8+2년, 최장 10년까지 여기에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은 3+3인가기잖아요. 예. 우리는 좀 짧은 것 같던데. 예. 근데 여기는 10년이고요.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태국 시민권을 만들 수도 있고 아까 그 7번증에서 1번에서 5번으로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0번증을 가지고 있고 00번증을 가진 미얀마 불법 이주 노동자로 왔다가 여기서 그 증을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태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어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결혼? 하나는 출생이 여기서 확인되었다는 증인 3명이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섭외할 수 있겠죠. 가짜로. 플러스 돈 주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좀 문제예요. 돈만 있으면 되겠네. 어려운 게 아니었어.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태국 학자들은 그 시티즌십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시민권 장사를 하는 거죠. 팔면서 돈을 번다 이거구나. 그러면 이 칼라로 이미 사람이 뭐만 내밀면 금방 아는 거네요. 네, 얘는 그래서, 이제 등록 안 되네. 근데 네. 등록증이 있는 애인 걸로. 병원 같은 데를 가면 색깔이 블루 계열이냐 6번, 7번 그다음에 0번, 00번 플러스 이제 이주노동자 여권이라고 아주 독특한 제도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아, 복잡해. 예, 그 템포러리 패스포트를 줘요. 3년간 거주할 수 있게. 근데 이걸 잘 안 써요. 10년증이 더 좋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 전부 다 약간 빨간 계열의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이건 핑크 계열로 해서 핑크색이 나오면 일단 무시하기 시작하는 그쵸. 거죠. 이거 증부터 딱 그게 네.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태국 학자들은 주로 여기에 주목을 해서 그 색깔의 정치 뭐 음. 이런 거에 많이 주목을 했고 아이디 카드의 정치 뭐 이런 것들 아이디 주목을 카드 했는데 정치. 저는 여기서 좀 주목했던 게 제가 가서 이게 좀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좀 외부자적 관점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인류학자들이 가면 최대한 현지 사람들의 동화돼서 내부자적 관점으로 네. 보는 게 이제 인류학의 이제 가장 좋은 방법론이고 음. 또 외부 사람으로서 타자로서 외부자적 관점 또 견지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명명이었어요. 명명. 이름하는 거. 네이밍하는 거. 근데 제가 이걸 태국 학자들하고 이제 그 필드웍을 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되게 흥미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유석 생각도 안 이름이야?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네네네.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 흥미로웠던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개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버마 사람 정도 되는 거예요. 태국 사람, 버마 사람 이런 예, 것처럼요. 그러니까 버마 사람인데 그 태국어로 하면 곤 파마 그래요. 이제 버마를 파마 그래요. 태국어로 파마. 가정하면 버마 사람이란 뜻인데 일례를 들어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건데 태국 내에서 버마 사람이라는 그 명명에 어떠한 의미가 숨어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한 일화입니다. 이제 제가 나와요. 제가 이제 메소드에서 네. 제가 그 메소드에 2011년부터 갔거든요. 그래서 매년 가고 뭐 한 실제 거주한 게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한 태국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항상 거의 이제 커피숍인데 7시가 되면 6시가 되면은 이제 커피숍 영업이 끝나요. 저녁 7시. 복사집도 같이 하는데 복사집 영업도 끝나고. 되게 일찍 끝나네요. 아, 태국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동네 청년들이 모여들어요. 아지트인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뭐 맥주도 마시고 위스키 태국 위스키도 마시고 하면서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뭐 동네에서 장사하거나 아니면 거의 이미그런트 이미그레이션이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와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는데 제가 한 번은 어느 날 거기서 친구들하고 술을 좀 먹고 있었어요. 좀 그날 조금 늦게까지 먹은 것 같아요. 한 11시 정도 됐는데 태국에서는 11시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거든요. 네. 술 먹을 때. 근데 옆집이 바로 옆집이 중국계 화인인 거죠. 화인. 그러니까 그 3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세대 4세대 정도 되는 할아버지셨어요. 한 60대 초반에 아저씨였는데 제가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먹는데 밖에서 계속 욕을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그분도 술을 드시고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얼굴 하얗고 완전 정말 딱 중국계예요. 중국계. 근데 태국의 중국계들은 사실은 태국 사회에 많이 동화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팩트고요. 하나의 팩트는 완전히 동화되진 않았어요. 자기들의 커뮤니티와 소사이어티가 엄청나요. 그걸 활용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고 정말 나는 태국계 화인들은 거의 다 동화됐다고 들었는데 하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요. 이 양쪽을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자기한테 이점이 되는 것들을 적재적소에서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인데 그 할아버지 아저씨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이 전 막 결국에 욕하는 대상이 저인 걸 안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죠. 제가 무슨 얘기지? 나가서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이제 그 굉장히 슬랭이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딱 저한테 들렸던 용어가 있어요. 그 뭐라고 하셨냐면 태국어로 그 약간 이제 속어가 나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이해를 못합니다. 삐 처리 됩니까? 못 알아들어서 네. 괜찮습니다. 저한테 딱 했던 말이 저 버마 XX랑 술 먹지 마. 였어요. 선생님을 버마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네.
지금 보니 좀 그래 보이기도 하네요. 카렌족 외에도 많이 봤고요. 몽족도 많이 듣고요. 음. 저 범하노하고 술 먹지 마. 네, 이렇게 네. 얘기한 거예요. XX니까 몸은 XX. 아니죠. 네. 그렇죠. 조금 더 순화했어요. 태국어 욕 중에 아주 나쁜 이제 욕. 나쁜 욕, 뭐 저희 그 무슨 발 뭐 이런 거 같은 그것까지 섞어서 히야라고 하거든요. 그런 막 용어들, 희야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노래도 있는데. 저 범아 누구랑 XX랑 술 먹지 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카렌족들을 대할 때의 이 사람들의 태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서 그게 다 이제 범아라, 이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왔다고 하면 뭐 당신의 에스니시티는 카렌족이고 당신은 까친족이고 당신은 몽족이고 이런 거 태국 사람들 관심 없어요. 다 통틀어서 그냥 콤파마냐 아니냐. 다 그 털어서 콤파마는- 희한해요. 예, 콤파마는 바로 음. 무시해도 되는 굉장히 태국어로 둑 그러거든요. 영어의 룩다운 그대로예요. 내려다보는, 네. 예, 무시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예. 음. 그래서 콘파마라는 게 단순히 발화의 그 의미상으로는 그냥 버마 사람인데 이게 언어라는 게 그 특정 맥락 속에서 어떠한 뉘앙스와 어떠한 어감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태국 사람들이 콤파마 하는 거 굉장히 대부분은 대다수는 다 비하적이에요. 예. 이제 여기에 제가 하나 주목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땅다우라는 건데요. 네, 예. 땅다우. 예, 땅이 이제 다르다는 거고 다우가 일성일 때가 있고 삼성일 때가 있어요. 삼성이 정말 어렵다. 위인가? 아무튼 다우가 있고 다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우일 때는 내려갈 때는 톤이 내려갈 때는 별이란 뜻이에요. 행성. 그러니까 외계인 정도 되겠죠. 앞에 콘이 붙거나 이제 랭응안이 붙으면 노동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를 랭안 땅다우 그러거든요. 이쁘다. 콘다우. 예. 근데 곤땅다우 뭐 랭안 땅다우 곤땅다우. 그러는데 다우가 재밌는데. 위로 올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예. 이걸로 쓰이면 뭐가 되냐면 지역이란 뜻이에요. 플레이스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행성 플러스 뭐 그래서 일성 이성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써요. 태국 사람들이. 근데 이 다우가 붙은 나라 사람들을 제가 이게 장기 현지 조사의 장점 같아요. 1년을 있으면서 계속 그 문제만 파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 전혀 몰랐는데 이게 행정 문서상의 공식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용어가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이주민 그러니까 외국인 할 때 땅다우를 쓰는데 일상 생활에선 그렇게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타 민족을 뜻할 때 찻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태국에 이제 찻, 예. 이 찻은 민족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타 민족 하면 땅 찻이 되는 거죠. 땅이 붙어서 땅 찻.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땅 찻 그래요. 땅차. 예. 딴 나라 사람. 예. 남자는 봄, 여자는 찬, 찬 이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땅 찻을 쓰느냐, 땅 다우를 쓰느냐가 극명하게 갈리는 걸 알았어요. 어떤 거냐? 그러니까 태국에서 오랫동안 외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디겠어요? 태국이 미얀마. 국경을 네 나라랑 맺고 있으니까. 라오스. 예,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근데 이 네 나라 중에 한 나라는 땅 다우를 안 써요. 그게 미얀마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왜요? 왜? 잘 사니까. 잘 살았어. 그런 거 있어요. 그랬어요. 들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태국 사람 같다면은 그 깔보는 그 들어가요. 말레이시아 사람도 태국 사람 엄청 물어보려고 깔아요. 했어요. 깔보는 거 들어가요. 어떻게 되나? 태국에서는 말레이시아 사람을 캑이라고 부르거든요. 한자가 객에서 온. 높여서 부르는 거죠. 아니에요. 이것도 높이진 깔보는 않아요. 거예요. 그것도 깔보는 거예요? 근데 태국 사람은 캑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말레이 사람들은 태국 사람 아예 이렇게 그 자기들보다 이제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태국 사람 같이 생겼다 이러면 막 싸워요. 막 애들끼리 막 너 태국 사람 같이 생겼어. 그럼 뭐라고 말해서. 그 안에서도 붙었는데도. 그래서 일상에서 땅다우를 쓰는 소위 말하는 그 저숙련 그런 막리를 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다 주변에 삼국
못 사는 삼국에서 음. 오잖아요. 이 사람들과 말레이 사람은 구분을 하는 거죠. 다르게 부르는 예, 거군요. 당연히 저도 땅 차시고 말레이 사람도 땅 차시고 저기 뭐 서양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땅 차신데 오직 이 세 나라 사람들 자신들이 한없이 깔봐도 된다고 하는 이 세 나라 사람들만 땅다운. 땅다우로 부르는 거예요. 땅다우. 굉장히 땅차. 비하적인 의미가 이 여기 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범주화나 아이디 카드가 얘기하는 그런 또 하나의 정치가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차별이나 이제 그 이주민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이거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는 문화 안에 깔려 있는 예, 그렇죠. 명명의 음. 이주민 예. 뭐라 그럴까요? 예. 규정의 효과 규정 뭐 이런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안에도 거구나. 그런 거 좀 있죠. 아이, 그럼요. 예, 우리도 그, 있죠. 법률적으로 보면 이주 노동자에 포함되지만 특정 국가 출신들만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보잖아요.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김영준 선생님도 그걸 묻고 싶었거든요. 말레이시아는 역으로 태국 사람들이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많진 않아요. 완전히 많아요. 다른 상황일 것 아주 같은데. 많지는 않지만 네, 없진 않죠. 예.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이 말레이 사람들이 태국을 바라보는지가 궁금했고 사실 또 이주민 문제가 말레이시아에서도 많이 와요. 태국으로 많이 가요. 이주는 없죠. 이주 없죠. 이주 노동은 없죠. 그쵸. 예, 예. 왜냐하면 임금 그냥 투자를 하러 가든가 뭐 그런 것도 한국에도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출신 이주 노동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역으로 생각할 수 있을 여기죠. 것 같아요. 예. 예. 오히려 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이주 노동의 그 수입 국가죠. 아, 예. 그렇구나. 태국인들이 말레이시아로 이주 노동을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라지는 같은 국경들을 맞대고 있어도 제 뭐라 그럴까? 재밌는 얘기 같은데도 되게 씁쓸한 이야기죠. 그쵸, 씁쓸하죠. 네, 예. 네, 그렇네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쓰신 논문에도 뭐 살짝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제 태국 정부가 어떻게 더 통합이나 아니면 민주적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약간 제안을 주셨는데 그걸 듣고 싶은데 그걸 듣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한테도 말하는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청취자들께 태국 정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태국 정부가 이주민 난민 정책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좀 너무 뭐 이렇게 그 당연한 얘기여서. 네. 근데 당연한 얘기도 해야 된다고 내가 말했거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태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지금 예를 들어 태국은 따이족 계열의 종족이거든요. 그 하나의 서브그룹이었는데 국민 국가를 이제 두 국가에서 따이족 계열이 두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하나가 태국이고 하나가 라오스인데 라오스는 형제처럼 좀 생각하지만 이제 동생처럼 생각하죠. 형 제대로 된 형제가 아니라 동생처럼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미얀마에는 그 샨족이 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샨이 시암과 연관되는 거고 뭐 인도의 아쌈과도 연관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의 그 시샹반나 지역, 태국 말로는 씹성 반나 그러는데 이 지역에서 처음 왔다고 하는 그 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이족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그 같은 따이족인데 미얀마에서 온 샨족을 태국 사람들은 엄청 무시해요. 근데 사실 미얀마한테만 그렇구나. 같은 그룹이잖아요. 그 에스니시티로 봤을 때는 네. 같은 계열이란 말이에요. 언어도 비슷하고 그래서 말도 심지어 북부 사람들 방언하고는 말이 통해요. 그리고 라오스 사람하고도 이렇게 말이 네. 통하고. 근데 단지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영토가 획정되면서 이 영토와 나를 일치시키면서 그때부터 저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배제와 차별이 그때부터 나타났거든요. 이거를 좀 동남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만다라 정치체인데 옛날에는 자꾸 넓혔잖아요. 국가의 신민을 많이 만들어서 세금도 더 걷고 우리가 더 강대해지게. 지금 상황에서 좀 근대 틀로만 보지 말고 좀 만다라의 원을 확장해가는 과정처럼 한번 그렇게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되면은 지금 제도적 개선도 조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좀 큰 제도적 개선, 인식의 개선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을까. 네. 그러기 위해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해야 하는 것도 네. 그렇죠. 현실적인 그런 이유죠. 교육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세안 맞아. 공동체 얘기 막 하면서
초등교육 한다고 하는데 아직 먼 얘기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애들 교육받는 거기서부터 많이 선입견이 작업될 것 같아요. 맞아요. 국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네.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 선생님 고고학자가 맞나 봐요. 만다라 나왔잖아요. 네. 우리도 만다라의 정신으로 좀 넓혀가면서 세계 모두가 하나로. 세상에 논문은 좋은 논문과 나쁜 나쁜 논문이 논문이 있는데 좋은 논문을 쓰신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해요.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도 우리 한유석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노래인데요. 쌤, 왜 이 노래입니까? 지금 태국의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소수종족 얘기도 하고 이주민 얘기도 했는데 연대의 시선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목도 연대의 노래예요. 태국어로 하면은 플랭 솔리다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딱 떠오르시죠? 네, 예. 솔리다리티. 예. 플랭이 이제 처음인데. 노래라 뜻이고. 예. 아, 근데 음악이 많이 들어본 노래잖아요. 예. 이게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의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실 건데 임을 위한 행진곡의 태국 노가바 버전입니다. 녹아봐. 네, 아 되게 반갑네요. 홍콩 버전 들었을 때도 되게 반가웠는데, 네, 태국 버전의 임을 위한 행진곡 플랭 솔리다리티 듣고 가실게요. ศึกษามารวมประสานอุปสรรคใดๆไม่เคยหวั่นเราสร้างสรรค์เพื่อวันสิริแม้เวลาจะยังก้าวไกลเลือดลดรินหลั่งไหลเราก้าวไปด้วยกำลังใจสู่เส้นชัยแสรี ที่ไปในทุกที่บินเหมือนนกที่พบบิน Solidarity ใหญ่ยิ่งเราจะพกบินไป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오늘 뭐랄까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리고 지난번 1부에서는 또 이제 반정부 시위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끝날 때 되면 이렇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 사회가 희망, 가진 예. 희망.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의 그 시위 같은 모습, 시위를 보는 모습은 걱정은 되지만 되게 좋은 방향으로 맞아요. 진행되고 예.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그거는 희망적이라고 보는데요. 선생님 생각하시는 태국 사회의 힘, 뭐 좀 어쨌건 앞으로의 희망 같은 거가 보시는 게 있으세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유혈 사태가 없었으면 아, 그렇죠. 하는 거고요. 음. 예, 유혈 사태는 뭐 경찰의 진압도 있지만 이게 예전에 레드 셔츠하고 옐로우 셔츠처럼 충돌하는. 예, 그런 자기들끼리 예. 시민들끼리 그 사태가 더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바라는 바람이고요. 태국의 단어 중에 차차라는 단어가 있어요. 차차. 예, 이게 한국어의 차차랑 똑같아요. 차차 나아지겠지 뭐 이런 네,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예,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친구구나. 예, 차차. 이제 성조는 좀 다른데 음. 이 우리 한국어 차차는 그 한자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차차 이 태국어는 그냥 천천히 그런 이제 부사어예요. 오. 예. 그래서 약간 좀 저는 태국 사회를 얘기할 때 뭐 마이펜라이 정신도 많이 얘기하고 뭐 마이벨라의 정신 뭐예요?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음. 마이펜라이 해가지고 태국 가면 꼭 배워야 하는 괜찮아, 단어입니다. 괜찮아, 뭐 이런 네. 거예요. 근데 이 괜찮아도 나중에 또 어떻게든 또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서 괜찮아지는 시기도 있겠지만 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느림의 미학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늦더라도 혹은 그렇더라도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좀 천천히 뭐 이렇게 좋은 민주주의가 되려면 빨리 가면 제일 좋겠지만 맞아요. 피를 흘리고 빨리 가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 같아요. 이게 태국의 푸야이 문화, 아까 어른 문화라고 했는데 이 푸야이들의 그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젊은 학생들의 또 이런 그 열정도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저는 앞으로 좀 그 주목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차차 뭔가 갑시다. 차차 민주주의가 네.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말레이시아에 전공을 하신 우리 김영종 선생님으로서는 또 이런 시위 소식이 그냥 난 얘기로는 절대 안 느껴지실 것 그쵸, 같은데요. 예, 좀 말레이시아 전공자는 아닌데. 예, 저 뺄까? 아니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동남아의 그 권위주의화가 강화되면서 2018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선거로 인한 정권 교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당시 막 제가 흥분해서 말레이시아가 맞아요. 희망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의회 쿠데타처럼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혼돈 속에 빠져들고 그런 상황에 다시 또 어떻게 보면 태국이 그간 이제 축적되어 있었던 근데 사실 여러 차례 역사적으로 보면 태국은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역시 이제 시민들의 의식은 살아있구나. 뭐 이제 네. 그런 생각도 그쵸. 들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인명 피해라는 게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매번 저희가 시위 얘기 나올 때마다 홍콩도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되게 과격해지고 이제 시위 피해자가 네. 나왔잖아요. 그런 그 상황이 직접적인 연관은 증명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홍콩의 시위가 태국에 영향을 주고 또 태국의 시위가 또 홍콩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처럼 이 지역 인접 국가들에게도 그 선순환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세안의 약간의 뭐랄까 변화의 느낌? 네. 이라고 봐도 네, 그렇죠. 되겠죠, 예, 선생님? 그 변화는 즉 역사적으로 보면 늘 한 방향으로 좀 나아져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침이 늘 있었죠. 맞아요. 예, 돌아가기도 예, 하고, 예,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좋아지네요. 네, 원래는 맨 처음에 하는 질문이에요. 모든 TMI에서 이번에는 완전 뒤로 배치했습니다. 선생님께 태국은 어떤 나라다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제가 그 한마디로 정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뭐 나오신 분들 다 어려워해요. 네, 다채로운 나라인데 뭐 배즐링하다. 뭐 네. 근데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이 하나 현 상황과 관련된 좋은 그 문구를 하나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좀 대체했으면 네,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 뭐야 이게 이제 태국 그 일간지 신문 사설의 제목인데요. Like it or not, wind of change is coming이에요. 좋든 싫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태국에는 좀, 지금 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게 좋든 싫든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변화. 태국은 변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오늘을 태국 TMI 2편에서 태국의 북부 지역에 있는 난민 이주민 그리고 또 문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태국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팟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러 오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